를 보는 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이 경제금융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난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것은 뭐 아메이 사업을 뭐 알아보러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나가서 그냥 뭐 금융경제 보드게임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배워볼까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가 그곳에서 저희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강사님으로서 저에게 이 금융경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던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던 이 스폰서님이 지금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던 친구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해서 제가 0%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첫 가입자가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와이프로서 아이 둘을 낳고 같이 잘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나오는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컨셉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메이는 좀 특별한 기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이념이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 아메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5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19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3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메이의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또는 일반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유통 구조를 통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이 광고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외의 것들 총판 도매 소매 또는 이런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죠. 뭐 실제로 이런 루트가 지금도 쓰지 않느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메이에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송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 집 앞에 항상 이제 택배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첫째가 3살이고 둘째가 이제 6개월 좀 지났거든요. 6개월 차가 돼가지고 둘째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둘째에 필요한 물품들도 저희 역시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메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있고 이런 쿠팡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에서 구매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면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소비자로서 그냥 소비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냥 뭐 일정 특정 포인트 정도 쌓인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이버에서 내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네이버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로 내가 어떤 다른 거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포인트 같은 경우 현금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는데 내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캐시백이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구매하는 거에 관련돼서만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있죠. 네이버에서 내가 구매를 하지만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해 주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만 거기서 내가 수입을 벌 수 있는데 소비만을 통해서는 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메이라는 곳은 어떻게 돼 있냐?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조금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고급 제품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가 되고 공장에서 또는 아메이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되냐?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하고 유통비가 이전에 나가던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살 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 전체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있는 캐시백을 내가 받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 소비자로서 그냥 하냐라고 하면 100% 고객 만족 제도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쓴 거에서 내가 제품을 쓰다가 50% 이상만 남아있으면 3개월 동안 반품을 그냥 받아줍니다. 그다지 큰 그 이유를 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다만 얘기하든 아니면 그냥 반품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없이 반품이 되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반품이 진짜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롭게 저희 사업을 알아보시는 파트너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궁금하면 직접 반품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러면 반품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신뢰도가 되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느 정도를 제가 또 해본 적이 있냐면 뭐 이걸 매달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맨지팩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맨지팩 주문을 했는데 이분이 그 맨지팩을 안 먹겠다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미 물품은 저한테 있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반품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가 남아있으면 돼요? 50% 남아있으면 되죠. 저는 어제 물건을 받았어요. 오늘 매장을 가서 새 물품을 반품을 해도 어차피 전체 금액을 돌려주고 50%가 남아있어도 전체 금액을 돌려줘요. 그래서 뭘 했죠? 한 15일치를 빼는 거죠. 15일치를 빼는 거예요, 맨치팩을. 15일치를 빼고 남은 걸 반품을 합니다. 그러면 반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돈 다 줄까요, 안 줄까요? 돈도 다 줍니다. 그래서 15일치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나눠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이거 먹고 건강해지라고 나눠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진짜로 이 반품이 되는가에 관련된 신뢰도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매너 좋고 선진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국아메이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고객 만족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품이 정말로 품질이 괜찮으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저는 이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정말 결정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을 판매를 했다가 회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제 뭐 VIP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 200만 원 이상씩 또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200만 원 많이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분이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갑자기 제가 뭔 실수를 한 거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어. 남편이 되게 반대를 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제품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을 해야 되죠? 내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게 없다면 내 돈으로 반품을 해주던가. 두 번째는 조용히 연락을 끊던가. 뭐 이런 방식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들이 과연 비즈니스에 나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라고 했을 때는 둘 다 좋은 효과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이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해볼 만한 일이 된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업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나이가 28이었어요. 제가 28에 이 사업을 딱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돈도 없고 제 주변에 뭐 물건을 막 제 친구 중에 자기 돈을 가지고 치약을 사본 적이 없는 친구가 대부분이었어요.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취하면 본인 돈으로 치약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부모님 집에서 갖고 왔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안 쓰더라고요. 하나도. 근데 쟤한테 가서 여러분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걔는 아메이 치약을 저를 통해서 구매하면 생필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 쓰던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잘 안 바꿔 쓰는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내 사업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화면 한번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는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거래 방식을 통해서 생산자에서 회원 소비자로 바로 오기 때문에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유통 비용들이 되게 아껴지게 되면서 여기서 아껴지는 비용이 최대 35%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물품들의 광고 유통비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예요? 최소 35%에서 정말 많이 들어간 거는 5, 60%까지도 가요. 유통의 구조가 정말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그러니까 많이 끼면 많이 낄수록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실 실제적으로 느낀 게 언제냐면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이 포도 농사를 지으세요.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포도 농사를 제가 주로 이제 판매를 도와드리는데 벌써 저도 이제 포도를 판매한 지가 13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부터 포도를 팔았으니까 13년이 아닌가? 처음에는 제가 1년에 파는 게 뭐 한 30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한 2,500만 원씩 팔았어요. 올해는 조금 덜 팔아가지고 올해도 한 1,500만 원씩 팔았거든요, 포도를. 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포도가 훨씬 신선할까요, 아닐까요? 신선해요. 저희 아파트 분들한테 제가 포도를 판매하게 되면 그날 당일에 딴 거를 갖고 와서 그날 밤에 나눠줘요.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포도는 얼마나 걸린 걸까요? 기본적으로 정말 짧은 게 한 4, 5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 포도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마트에서 파는 포도랑 저희 포도랑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판매하는 기준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최저가보다 무조건 전 싸게 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을 거치는 포도들 있죠. 농장에서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봉 포도가 4kg짜리가 있는데 이 4kg짜리를 일반 소비자한테 제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됐을 때 4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유통을 통해 가지고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넘기잖아요. 그럼 4kg 한 박스에 받는 금액이 소비자한테 4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게 6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있을 때 가격 그 소득의 차이가 몇 프로가 나는 거예요? 거의 6천 원하고 4만 원이면 한 7배가 넘게 나는 거잖아요. 7배가 뭐예요? 더 많이 나죠. 68, 48인가요? 7배? 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가들에서 정말로 살아남기 힘든 게 그 직거래를 뚫지 못하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돈들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이게 이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건데 제가 하나로마트라든지 동네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애기 친구 엄마랑 만약에 같이 마트를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를 어떻게 받아요? 부터의 매출은 저로 인해서 만들어진 매출로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공동 매출에서 캐시백을 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되게 편해하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영화를 보고 재밌었어. 그러면 그 영화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 초보 사업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제품을 써보고 괜찮았는데 이 괜찮았던 제품을 주변에 얘기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깨는 게 사실 사업가의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제품만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91년도에 한국 아메이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품의 종류가 5가지였어요. 제품의 종류가. 다 팔아도 5만 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종류가 아니라 브랜드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라는
종류가 한 7, 80가지, 100가지 가까이, 100가지가 안 돼. 어떤 종류별로 나왔을 때는 7, 80가지 가까이가 되고요.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G&H 이런 브랜드들마다 각각의 제품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가 여기에서 제품들을 써보고 내가 좋았던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서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는 뭐냐?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를 가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면 그냥 단순히 지출이었던 게 아메이 소비를 하면 아메이에서 소비를 하는 것도 지출인 게 맞지도 내 매출로 잡아줍니다. 내가 지출한 걸 내 매출로 잡아주는 걸 우리는 개인 PV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로 잡아주고 내가 개인 PV를 받은 거에서도 나한테 캐시백을 주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나 혼자 소비하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캐시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혼자 소비하는 걸로는 어렵겠죠. 근데 공동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냐? 그냥 제품을 써본다가 써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다도 있어요. 네, 회원 가입한다. 근데 가입하는 건 무료입니다. 그 제품을 쓰는 것도 의무는 없어요. 그냥 제품을 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품을 썼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전 제품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라고 모든 전 제품이 다 너무 제품 감동을 느끼고 막 마음에 드냐?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100% 소비자 고객만족 보증 제도로 해가지고 쓰던 거 그냥 반품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 사업하는 아이템이니까 제가 끝까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또는 내가 이 사업을 처음 알아보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반품을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좋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 혼자 쓰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같이 쓰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나 좋으니까 나 혼자 쓸래.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쓸래. 그건 더 좋죠. 왜? 나한테 캐시백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정보 전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보 전달을 하는 거지 판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보 전달도 있고요. 판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판매를 잘하면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판매 세일즈에 대한 기술도 배우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한 거는 맞겠죠. 하지만 난 도저히 판매가 싫다. 근데 판매가 싫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점포, 무자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아메이 매장을 제가 차려본 적이 없어요. 다 차려져 있거든요, 매장들이. 그리고 내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바꿔 쓰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메이 제품을 안 사더라도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로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요새는 뭐 카달로그 2,000원에서 2,000원짜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2,000원 없어도 돼요. 어플리케이션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어플 들어가면 거기에 카달로그가 무료로 다 다운로드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파트타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업을 해서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내가 현생을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메이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거고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의 35%, 공동 매출의 35%를 회원 소비자들에게 차등 지급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차등 지급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먼저 했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했어도 기여도가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소득을 벌게끔 해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Helping People, 헬스열까지 다 들어가죠. 건강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요. 가장 큰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공채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채도 아예 다 없어진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사실 공채가 기회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기회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대부분한테는 기회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자유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주는 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있고 14,000명의 직원이 있고 800명 이상의 연구원들 그리고 제품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요. OEM 생산도 합니다.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농장을 갖고 있어서 이 농장들에서 뉴트라이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뉴트라이트 농장부터 생산시설, 물류 허브센터, 그 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나? 지난주에 갔다 왔나? 마카오하고 홍콩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홍콩의 아메이 매장을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들을 이제 사왔거든요. 근데 제가 홍콩 아메이 매장을 가보고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아메이 매장이 짱이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물건 구매하는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 있잖아요. 아 이게 한국인이 진짜 최고입니다. 한국인이 그쪽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한데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광 여행을 단체로 갔던 거잖아요. 단체로 갔는데 예를 들면 11시까지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11시까지. 근데 저희가 한 11시 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버스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환호성을 받으면서 안 들어갔거든요. 다들. 근데 저희가 이제 홍콩의 아메이 매장을 갔던 걸 알고 계시니까 다들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셨었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치약을 안 가지고 갔어. 그럼 그 홍콩에 있는 매장에 가서 아메이 치약을 사가지고 거기서 내가 쓰면 같은 치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까지도 같이 가능한 거죠.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홍콩에 회원가입까지 하고 왔었을 거예요, 분명히. 회원가입까지 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던 거는 홍콩에 이제 물론 시간대가 퇴근하기 전 시간에 제가 갔었거든요. 퇴근 전 시간에 갔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적극적인 분들이 조금 덜 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아메이한 사람들이 왔으면 저는 바로 가가지고 좀 친하게 이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적극성 있는 분들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글로벌 사업으로 연결을 하려고 거기서 좀 사람을 한 명 연결시키고 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못했던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컨셉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딱 명칭이 나온 게 스네이크 센스거든요. 그 뱀이 갖고 있는 그런 민감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네이크 센스와 아메이 비즈니스와의 이 소비 트렌드를 좀 연결해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5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옴니버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옴니버라는 키워드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잡다한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잡식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다양하게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50대 아저씨가 예쁜 곰인형을 좋아해가지고 가방에다 키링으로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의 인물을 생각했을 때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진 상황들까지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옴니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뭐 실제로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이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 이제 베이킹 관련된 모임을 운영하시는데 이 베이킹 관련된 모임 운영하면 그냥 20대, 30대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60대 이상인데 남성분이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빵을 좋아해서 베이킹의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본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는데 취미로 베이킹을 하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만 왠지 올 것 같은 느낌인 모임에 전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참여를 하시고 누구보다 적극적이세요. 또 그런 분들은. 네, 그런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캐시플로우 모임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최근에 캐시플로우를 이제 금융경제에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거의 대다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가끔은요, 6명이 참여를 하는데 한 5분이 여성분들의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이 참여도 자체들이 무조건 남성 중심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늘어났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들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할까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까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데 왜 굳이 선택해야 돼?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성별, 소득 관계 전혀 관계없이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타겟 추론이 너무 명확하게 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타겟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가는가가, 한편으로는 조금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이 타겟 추론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퀸 냄비죠. 아메이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파트너들은 20대가 자기 방에 필요하다고 공기청정기를 그냥 삽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로서 사는 사람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요. 왜? 좋은 걸 아니까. 또 제가 28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달에 산 제품 중에 하나가 대형 후라이팬이었어요. 저 혼자 사는데. 왜 그런지 되게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수육해 먹으려고. 근데 왜 제가 이 대형 냄비, 큰 대형 냄비를 대형 후라이팬을 먼저 샀을까요? 제 스폰서님도 혼자 살 때 남성인데 제일 먼저 샀던 게 이거였거든요. 네. 제 파트너는요, 퀸 TI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희 집에서 대형 후라이팬 빌려갔어요. 고기 해 먹겠다고. 남자 파트너가. 혼자 사는 남자 파트너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퀸 냄비 하면 이제 여성 그 주부들이 많이 타겟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면요, 전혀 상관없이 구매를 해서 써요. 소득 수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청정기가 가격이 어떻고 아니에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친구도 필요하면 삽니다. 월급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요, 정수기 필요하면 삽니다.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사요. 이게 요즘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소비 트렌드를 갖고 가는 게 요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감염이 연맹이지 않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1일 1팩 챌린지를 이제 이번 달 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매일매일 우리 팩을 해가지고 사진 올리자 해가지고 다 같이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걸 제가 딱 제안했는데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두 번째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20대 파트너거든요. 20대 남성 파트너거든요. 저한테 딱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원래 맨날 하는 건데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쓰냐면요, 비타민C, 히알루론산 이런 거 다 써요. 화장품 라인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20대 남자 파트너가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해서 자주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적으로 여러분들 30대 여성분들은 다 피부 관리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화장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더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요즘에는 조금 덜 바르는데 한창 많이 바를 때 그러니까 얼굴에 한번 바를 때 한 6, 7가지를 제가 발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던 제품이 프라이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프라이머 제품, 그리고 지금도 이제 파운데이션까지 다 발라요. 지금 쓰던 게 거의 다 써가지고 오늘 프라이머가 아니라 파운데이션 또 주문했거든요, 제 거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화장을 안 하고 여성분들이 밖에 왜 못 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걸 발라야 나갈 수 있는 내 그 마인드가 생기는구나. 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바르면 되게 이상한 날인 거예요. 네, 이상한 날이에요. 거울 보기도 싫고 막.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되면서 이게 20대, 30대 아니면 나이가 50대, 60대 관계없이 이런 소비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 해주느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보아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에 그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 몇 년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시 몇 년도쯤에 유행했는지 아세요? 뭐 한 2년 전 이런 느낌이죠.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게 2017년, 18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오래됐죠. 이 소확행은 뭔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소확행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 내 소확행을 계속 띄우잖아요. 이걸 띄우는 게 이제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확행이 뭐냐? 결국은 자기 과시의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작지만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지만 다 사람들이 소소한 것만 올리나요? 내가 얼마나 큰 거를 소소하게 올리냐가 능력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호캉스를 가서 그럼 호캉스도 5성급의 호캉스를 가서 소확행이랑 올리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피로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시의 피로감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소비의 자기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남한테 보여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거를 좀 쓰자.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고가의 명품 립스틱을 쓰기보다는 정말 내 치아에 좋은 글리스터 치약을 쓰자 이런 느낌으로 변하게 된 케이스가 이 아보아인 거죠. 근데 이 아보아는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하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무 특별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되니까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의 단어는 아닌 거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원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이 보통의 하루를 보내가는데 누군가는 쌓여지는 하루들을 보내고 누군가는 그냥 보내기만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면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얼마 전에 갔을 때 부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왼쪽에 계신 분이 부산에 계신 제 파트너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저희 캐시플로우로 만나가지고 저희랑 지금도 저하고 같이 연락하고 잘 지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분이 서울 쪽에 꼭 캐시플로우하러 올라오셔서 저희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좋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산에 놀러 가서 우리끼리 그냥 미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보통의 하루인데 또 뭔가 하루가 쌓여지는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나의 자산이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해도 5년 가고 안 해도 5년 간다는 얘기를 항상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왔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와이프하고는 이미 헤어져 있었을 거고 지금 제가 키우는 두 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왜 그랬냐면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에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그때 당시 결혼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딱 나이 30에 결혼했거든요. 제 친구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그때 결혼했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아니면 40까지 못 가겠다. 이게 진짜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잘 지내고 있죠. 세 번째는 토핑 경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뭐냐면 표준화를 넘어선 초개인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리면
8, 90%의 완성품. 이게 우리가 토핑하면은 딱 피자가 생각나시잖아요. 피자 도우는 다 동일해요. 근데 요 위에 어떤 거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피자의 명칭이 정해지죠. 불고기를 올리면 불고기 피자가 되고요. 다양한 것들을 올리면 콤비네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치즈를 올리면 고르곤졸라 피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토핑을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 다양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8, 90%의 완성품에다가 내 취향을 첨가하는 게 토핑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선택을 넘어서 나의 독창성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적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인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좀 더 포커스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성보다 변형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은 변형이 돼서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초개인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저도 운이 좋게 저희 스폰서님이 유튜버라는 거를 1년 동안 거절하다가 운이 좋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제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그룹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가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그룹 리더님들이 저를 또 들어주시고, 저보다 실제로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저보다 사업 잘하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건 뭘까요? 우연히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생각하고 직접 같은 무대에 서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는, 표준화를 넘어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부분은 똑같이 있는데, 요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초개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저는 요즘 이 비즈니스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개인 맞춤형 아메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기본적인 시스템은 당연히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보호막 같은 장치거든요. 이 보호막 같은 장치를 드러내는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중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초개인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안의 색깔을 더 빛을 발하게끔 이렇게 엄청 다른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만들어져서 띄게끔 그 사람의 그 강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가 이 토핑 경제에 있어서 우리 비즈니스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나오는 파트너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알아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분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색을 전혀 묻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의 강점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파트너분 중에 이제 뭐 계속 도전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방식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차피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기본적인 거 안에서 그들이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응원해주고 키워주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발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요즘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따가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개인 맞춤형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단체에 똑같은 나를 갈아서 넣어야 되는 느낌을 받을 때 보통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어, 또 특히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이 토핑 경제의 가장 메인이라고 쓰는 게 뭐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개인마다 각 다 다른 장과 장내 미생물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진 시스템을 아메이에서조차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무해력.
연약한 존재가 갖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경제 환경이 되고 어두운 미래에 대한 피로도도 사람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더 이상 희망적인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해요?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필요로 할 때 찾는 게 뭐예요? 무해한 것을 찾는 거죠. 나한테 아무 자극도 주지 않고 내가 이 심리적이라든지 내 심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이 무해력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에 한동안 되게 이슈가 됐던 그 동물이 푸바오라는 그 팬더가 있었죠. 왜 그런 애들이 이슈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무해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적용이 된 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되게 이슈가 됐던 영상 혹시 아세요? 푸바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거의 이혼하는 것처럼 엉엉 울면서 가지마 막 이런 외치는 그런 영상이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MBTI T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도대체 이게 왜 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분은 이걸 보고 생각이 난 게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과 누구보다 어려움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순수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말이 아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했더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승리에 집착을 한대요. 근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해에 집중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멋진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해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왜 이 대화를 잘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그럼 이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면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팀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이 아메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무해력이 아니라 해를 입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해를 입히는 사람처럼. 자기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아메는 뭐냐? 저를 통해서 아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대화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아메이가 무해하다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희 팀은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 안 할 이유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 처음부터 내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능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가서 말만 하고 오는 거야. 대화를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뭘 하면 돼요? 나보다는 내 스폰서나 내 팀과 함께하는 것을 이용하면 이 비즈니스가 무해하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심리적 안전지대가 내가 또는 우리 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커뮤니티가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잖아요. 오지 말래도 옵니다. 돈 내고 오라고 해도 와요. 그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재참여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 모임이기도 하고 저희한테 북미팅이기도 한 거예요. 아메이요? 아메이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메이 미팅이니까 와라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저희가 마음에 들고 저희랑 더 오래 하고 싶으면 본인 시간을 더 빼야 되죠. 그럼 우리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메이 미팅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캐시플로우에서 만나고 북미팅에서 만났는데 더 만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메이 미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메이 미팅 와가지고 저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너무 괜찮네. 이 과정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인이 돼가지고 저희 팀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왜 올까요? 심리적 안정지대. 이 심리적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무해에서도 오지만 희망에서도 와요.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서도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성 매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디지털하고 많이 되니까 사람들의 본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접 만지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래그십 스토어거든요.
직접 가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거죠. 요거를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모델하우스. 여러분은 아파트 분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집 분양, 오피스텔 분양하거나 할 때 뭘 해요? 보통 모델하우스 가서 실제 인테리어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내 머릿속에 직접 보고 만지고 상상하게끔 만든 다음에 계약하게 만들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매력을 주는 힘인데 인간의 본능이 경험에 끌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경험에 끌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경험을 하는 것도 해주게끔 하면 더 좋은데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끌리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게 딱 생각나요? 이렇게 생각나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시켜주고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진짜로 괜찮네, 좋네 라는 생각들이 들게끔 만드는 게 우리 이 비즈니스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같이 뭔가를 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같이 단백질 먹는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경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굿모닝을 왜 하죠, 여러분들? 단순히 단백질 먹으니까 좋아서? 단백질 먹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걸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좋은 경험이 쌓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날로그를 계속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렇게 팀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계속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 줌으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또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느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비즈니스 미팅의 엄청 중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기후 감수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80억 인구의 조별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기후 환경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예전에는 뉴스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막연했던 기후 변화를 매년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단일 민족. 근데 제가 오늘 넣지 않았는데 오늘 넣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라데이션 K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문화가 많아지는 게 인구 전체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되면 이제는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5%가 이미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뚜렷한가요? 요즘 단풍 구경 가려면 가야지 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실질적으로. 그게 요즘 실제로 기후변화의 체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또 여름에 예전 여름 같은, 제가 진짜 요즘 느끼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장마 같은 느낌의 진짜 장마가 왔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 있잖아요. 그냥 진짜 한 2주 동안 비가 주룩쭉 내리는 거 경험을 되게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갑자기 국지성호처럼 막 비가 내렸다가 스콜성으로 비가 내렸다가 멈추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열대성 지방의 기후 조건을 갖게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연했던 기후변화를 몸으로 직접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구 종말용 키트라고 불려요. 이게 뭐냐면 유통기한 25년이 되는 비상식량을 내놓았어요. 25년이 되는. 그래서 미국 대형마트에 출시했는데 이게 110끼니와 음료 묶인 게 11만 원이래요. 그래서 36개를 대용량을 묶어가지고 347만 원에 판대요. 2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구매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구매하고 나서 뭐라고 리뷰를 썼냐면 이걸 쓰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25년 후에 이거를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썼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일들이 이제는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이걸 샀을까요? 그 사람도 기후 감수성에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이런 비상식량 키트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해졌어요? 정말 우리가 쓰는 제품들부터 모든 것들이 환경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가 엄청 포커스가 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아메 같은 경우는 2022년에 ESG 경영 대상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로 받았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경영 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제품들은요 고농축이면서 친환경 원료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콩잉크를 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골판지 역시도 환경단체 SF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박스를 쓰는 만큼 숲이 더 훼손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박스를 쓰는데 예전에는 안에 종이를 넣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기포를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닐이라서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옥수수 녹말 재료로 만든 겁니다. 종이보다 환경 파괴가 덜한 거예요. 덜하대요. 왜냐하면 종이는 결국은 나무를 가지고 펄프를 써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옥수수 녹말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면서 환경에 위해되지가 않는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메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100% 사용하고요. 고장 부품 수거율도 거의 98%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걸 가지고 환경 경영 시스템을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LCA라고 해가지고 환경 전 과정 평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품 원료부터 생산뿐만이 아니에요. 제품 원료부터 수명 이후 제품이 다 끝나고 나서 버려진 이후까지도 모든 사이클에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아메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해요. 아메에서 술 팔면 방장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아메에서 담배 팔면 정말로 핀을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팔 일은 평생 없을 거예요. 왜? 아메에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또는 자연에게 해가 되는 건 아예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음은 이제 공진화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경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경쟁을 벗어나는 것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주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함께 진화를 하는 게 이 공진화 전략이거든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공진화 프로세스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폐쇄적 자족 시스템을 시작을 한대요. 사람들이 나만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제한된 파트너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적 협력망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공진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풀어봤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개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수가 되고요. 그 소수에서 개방적 협력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다음에는 진짜 적극적인 협업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요즘 비즈니스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나만, 내 팀만, 우리 그룹만. 아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는 다 배우고요. 벤치마킹 하고요. 서로 나누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도우셔야 돼요. 아끼지 말고 나누셔야 되고요. 아끼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누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하게 되면 이 공진화 전략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닷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마다 살아온 이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가 상대 세상에 침범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을 잡아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인정하고 이 사람의 삶과 내 삶의 삶을 연결해서 그 연결점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관계 쌓기를 잘해야 된다, 관계 쌓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관계를 넘어선 신뢰 쌓기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즐거움을 줘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요, 비전을 줍니다.
관계는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만 신뢰는요,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함께하고 싶은 욕구까지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아닌 신뢰를 쌓아가는 것까지도 연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계를 쌓고 계신가요? 그럼 그 사람과의 신뢰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후원할 때 관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신뢰를 쌓는 데까지 요즘 보통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소모해요. 또는 2년 정도를 소모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에서 신뢰로 가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일관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플러스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일 났네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원포인트업입니다. 자, 이거는 나다운 성공 효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빠른 변화, 이런 로봇의 사실 정체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냐면 일반화된 성공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냐? 오늘 실천해서 당장 도달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결과를 빠르게 내고 싶다라는 게 원포인트업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지,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원포인트업의 세 가지 포인트는요, 자기지향성과 도달 가능성, 기록과 공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지향성은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 변화를 원하지 않아. 하나라도 단기간에 도달해야 돼라는 부분들이에요. 기록과 공유는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내 노력을 시각화해서 나를 스스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이 원포인트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작은 성취의 반복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견디고 버텨야지 좋은 날이 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서 작은 결과가 나오면 이 다음 단계가 어떤 걸 하면 돼, 그 다음 게 어떤 걸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작은 성취의 반복의 계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성취감을 키워나가서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갖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거기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더 북미팅을 통해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를 또 느끼고 만날 때마다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줄 때 이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이렇게 계속 캐시플로 모이면 그래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미팅을 계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렌드 코리아를 좀 보면요. 안타깝게 좋은 키워드로서 만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증가가 되고 두려움이 증가가 되고 회피성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는요, 호재도 없고 정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조차 없는 그런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가 많이 없는 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피로도와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컴포트 존에서 목표치까지 여러 가지를 뚫고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 러닝 존까지, 배울 수 있는 존까지만 가더라도 성장 존까지는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배우는 존까지 가기 전에 이 두려움의 존을 벗어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여러 가지가 있죠. 외부 시선에 관련된 거, 모르는 거에 관련된 거, 아니면 어색한 거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깨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두렵거나 어렵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이 중간이에요. 중간 지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지점이든지 관계없이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내가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새롭게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왔던 길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으로서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달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하시잖아요? 그럼 저번 달 있었던 두려움이 연결돼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의 나일 뿐입니다. 현재의 나. 그래서 현재의 나한테 충실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는요, 리더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봐온 키워드도 사실 비슷하죠. 이 사람들의 개인의 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스스로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하기 싫으면 이 아메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나랑 하고 싶으면 이 사업이 아메이인 게 훨씬 더 플러스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업가의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키워오게 됐거든요. 시간 조금 더 써도 괜찮은가요? 네, 사업가 영상 하나 진짜 볼게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점심을 먹고 죽을까 그냥 죽을까 했어요.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공하려고 하는데 나이나 돈이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필요해요? 바로 미안하면 미안할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울 줄 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만 있어도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쉬운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이 다양하게 있죠. 가난한 사고방식이 있고 부유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가난한 사고방식의 끝판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성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부유한 사고방식으로 제 스스로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랑 부유한 사고방식이랑 갖고 있을 때랑 제 주변에 원래 있던 친구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제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희 가족들도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아비투스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지위 단어가 나와요. 이 지위 운명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의식적 자기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힘들고 까다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대요, 자꾸. 현실에 만족하는 듯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동시에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머무르기를 원한대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근데 여러분들 이 지위 운명론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작은 행동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위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회인들도 많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를 깨나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변화시켜 나가는 시작이 뭐냐? 생각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대로 아메이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하는 그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스폰서한테 보답하는 거, 저희 아이들에게 희망,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나 제 삶에 있어서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패막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점프 하잖아요. 이게 제 애가 목마를 탔는데 저한테 아빠 얼룩말처럼 뛰어봐 이래가지고 뛴 거예요. 뛰어봐 이래가지고. 이 영상이 언제냐면 저번 달 말에 제가 큐 에메랄드를 마무리하고 밤에 산책 나가서 아이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이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달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한 달 한 달이 오기 전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훨씬 더 많았어요. 앞으로 안 올 거냐? 앞으로도 훨씬 더 많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 보낼수록 정말 나에게 더 큰 행복감이 오는 거나라는 거를 이 비즈니스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호텔 가자. 아빠 호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호텔에 가서 뭔가를 잔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벌써 호텔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3살 아이가 이제는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행복합니다. 아, 내 아이는 나하고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이게 아비투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아비투스에 관련된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제 삶에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어떤 원하는 것들이 계시다면요. 이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진솔하게 제대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으셨죠? 오늘 1시간 동안 강해 주신 오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또 다음 주 또 목요일부터 또 이제 김재용 리더님이 시작으로 또 11월 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